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이선주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던 하늘이 오늘은 비교적 맑았는데요. 블록체인 업계도 좀 불명확한 사항들이 거치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블록체인 업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와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이 됩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부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알파콘의 함시험 대표, 유석호 최고 전략 책임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시장의 핫 이슈를 속 시원히 파헤쳐보는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심히 일하고 방송에 임해주신 세 분 모셨는데요. 자,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님, 비트소닉 신진욱 대표님,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분 이렇게 오랜만에 모이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의 실무자 회의로 정말 많은 이슈들이 또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안건 심의를 통해서 암호화폐 송금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블록체인 규제 완화에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출시를 앞둔 삼성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 기능이 포함된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블록체인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신종 범죄가 증가를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검찰이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TF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 범죄 예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자, 올스타빗이 자의적 고객 출금 요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 이로도 인한 법무법인 광화가 가압류에 이어서 형사 고소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안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세 분 어떤 이슈의 안건이 좀 눈길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어떤 거에 눈길이 가시나요? 네, 오늘 네 가지 다 화제가 될 만한 얘기들이긴 한데 두 가지가 제일 얘기하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얘기하셨던 이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돼서 이제 그 구체적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한 번 보류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 주제를 만약에 우리가 다룬다고 하면 지금 또 한 번 규제 샌드박스에서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럼 어떻게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쪽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주제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여러 컷 보셨을 것 같은데, 갤럭시 S10의 이제 블록체인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지갑인데요. 그래서 그 지갑 서비스가 이 시장에 어떻게 파급력을 이제 갖게 될지,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본다고 하면 S10도 좋은 주제일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눈길이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주부터 사람들이 이제 S10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실제 앱이 아직 안 들어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화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안건이 이제 갤럭시 10의 그 지갑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4번에 대한 그 출금 요청을 거부한 그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 쓰거나 또는 고의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가능하면 어떻게든 빨리 이제 내보낼 수 있을까를 항상 궁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좀 안타까워서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승호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게 가장 눈길이 가셨나요? 우선은
우승 후보가 나왔죠. 삼성이라는 이제 거대 기업이 스마트폰에다가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해서 나온다는 뉴스가 나와서 저도 뭐 S10에 대해서 이제 사전 신청하고 이제 받으러 가려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될 거라고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려면 몇 개월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스타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아직 규제나 정책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실제 주식 거래나 이런 거래소에서는 명확한 규제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신뢰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반해서 아직은 거래소 부분에서는 규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삼성 갤럭시 S10의 이제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대한 이야기 눈길이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뭐 송금 서비스 연기된 이슈 그리고 또 올스타빗도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분이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업계에서 정말 주목을 하고 있는 삼성 갤럭시 S10에 대한 주제를 오늘의 픽업 안건으로 또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품은 갤럭시 S10. 암호화폐 새 시장 연화란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고 싶거든요. 갤럭시 S10 정말 또 카메라 같은 기능도 좋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또 블록체인 방송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황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신진욱 대표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전반적인 이 블록체인 키스토어 어떻게 좀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암호화폐 지갑은 이제 그 암호화폐를 시작하는 첫 번째 엔트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진입점이 되고 있지만 향후 이제 제대로 된 지갑이 나온다면 그 지갑을 통해서 실제로 그 지갑 내에서 특정 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스팟 트레이딩도 당연히 이제 지원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대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각종 블록체인의 뎁들을 연결할 수 있는 또 창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코인들을 에어드랍하는 또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갑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첫 번째 진입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향후 그런 이렇게 발전될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걸 이제 누군가 이제 시작하기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이제 시작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제일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냥 생뚱맞게 삼성이 만약에 인스타그램 같은 걸 만들었다 하면은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제 삼성페이가 워낙 사람들이 또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과 스마트폰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삼성이 지금 선수를 이제 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삼성전자는 워낙 또 선두주자적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업계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와 그다음에 블록체인 너무나 잘 맞는 궁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확장성이 기대가 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제 지갑이라는 부분이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하나의 엔트리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엔트리가 될 겁니다. 원래는 작년만 해도 거래소가 그 중요한 엔트리로 분류하고 거래소에 굉장히 집중들을 블록체인 업계에서 많이 했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이라든지 이 거래의 효율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넘어가기 확장하기에는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은 이 지갑으로 진행했을 때는 분명히 더 넓은 범위의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 단순히 트레이드나 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암호화폐 접점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디앱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외부에서 결제할 때도 암호화폐에서 결제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갑 사업자가 굉장히 암호화폐 이런 블록체인 산업에서 중심 사업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인프라를 그 스마트폰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좀 저희 또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암호화폐 지갑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암호화폐 지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박재준 센터장님 어떤 의견 보이시나요? 예, 뭐 지금 서비스를 봤을 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건 지갑이죠. 암호화폐 지갑인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D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앱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역도 그렇고 삼성페이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 시장에 얼마나 삼성이 파급력 있게 다가갈 것이냐, 이 정도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지금 삼성이 이 실용 실안을 내놓은, 유럽에는 이미 내놓고 국내도 지금 준비 중인데, 이 내역을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삼성 블록체인 월렛, 삼성 크립토 월렛, 그다음에 삼성 블록체인 코어, 킵박스, 그다음에 이제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이렇게 이제 5개의 실용 실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실용 실안 5가지만 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삼성페이처럼 그 큰 부담 없이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과연 암호화폐 지갑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또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제 이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시장에 대한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건 마치 집안에 있는 허브, 그러니까 IoT 허브라고 해서 지금 이제 뭐 TV 광고에 뭐 통신사나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기들이 집안에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폰에 이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간다고 하는 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점 실생활에 적용되고 그 범위가 확장되는 이 과정에서 먼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선점되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페이는 조금 다른 영역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다른 이제 단말 제조사들도 참여하게 됐었는데,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그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UX에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말하면 삼성이 만든 S10에 이제 삼성이 만든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에 어떤 UX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UX가 고도화돼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암호화폐 이용 또는 암호화폐 결제, 송금, 쇼핑, 이러한 것들에 대한 UX가 삼성을 통해서 길들여지게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선점 효과는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시장에 대한 기대도 있고 부정적으로 먼저 제시하는 쪽도 있고 이제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이제 출시가 되면은 서서히 이제 보여질 것 같은데요. 특히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나라는 게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뭐 암호화폐 지갑 기능뿐만 아니라 뭐 키스토어의 이제 대입도 탈제가 될 거라는 그런 예상도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아직 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한번 추측을 해서 어떻게 발전할 건지 말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박재준 센터장님, 뭘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일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제 몇 개 설치가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비트코인 ATM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2017년도에 이미 이 비트코인 ATM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규모도 상당한 이제 수준의 기업이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이제 그 ATM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ATM에 기존의 은행과 같은 그런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이나 또는 수백 수천 개의 체인들이 이 ATM을 이용해서 뭔가 활용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접근 방식, 어떤 UX로 이 ATM을 활용하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사람들이 늘 갖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이 무엇보다 강력한 수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뭐 마이더 월렛이나 나와 있는 앱 지갑들 또는 콜드 월렛들, 이런 것들을 들고 ATM을 이용하려고 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여러 거래소들의 앱들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소들이 2017년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결제 시장의 서비스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하드웨어, 이제 이 삼성처럼 이제 자체 제조한 단말기에 의존도가 있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와 접목이 된다고 하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경험하게 될 게 비트코인 ATM에서
유로든 달러든 쉽게 인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 ATM 입장에서도 삼성 단말기는 현재까지는 어쨌든 실제 그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물론 네. 팔린 대수에 훨씬 더 많지만 실제 사용하는 숫자가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당장 ATM에 가서 제휴가 돼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부터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또 ATM 기기와 또 연결돼서 생각하니까 정말 실생활에 유용하게 또 쓰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우선은 이 키스토어를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원래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요 이제 거래소들은 가상 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D앱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들은 거래소에 있는 그 사용자들의 지갑 주소로 바로 D앱과 활성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항상 옮긴 다음에 그 개인 지갑과 D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스토어라는 거는 그걸 바로 기존에는 UX 단계가 2단계, 3단계 나가야 됐던 D앱을 활용하게 되는 부분을 한 단계로 줄여버리거든요. 바로 삼성 지갑에서 D앱을 활용하기 굉장히 용이하게끔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체인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자들에게도 굉장히 하나의 호재거리가 되고 본인들이 이에 대해서 개발할 당위성이 더 충분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추가적으로 또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요. 갤럭시 S10에 이제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반응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신진우 대표님, 거래량이나 가격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미쳤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전체적으로 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상승한다거나 그런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하는 뭐 그런 효과는 크게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미미했지만 공개 당시에 이제 특정 코인의 심볼들의 이미지들이 이제 노출되면서 해당 코인이 이제 기본 탑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해당 코인들의 가격이 이제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은 좀 흥미로웠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화면을 보면서 엔진 코인 가격 추이를 보면은 오르는 모습 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건 없나요? 네. 네, 그쵸. 일단 저희 거래소 코인이 저희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유저들의 참 그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실제로 뭐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뭐 엔진 코인, 코스모 네. 체인 같은 경우에 이제 가격 추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코인 시장에 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갤럭시 S10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뭐 특정 코인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추후에 만약에 오르거나 이슈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승호 대표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좀 콕 집어서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기존 기업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사용자에게 사용하게끔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이걸 전파한 다음에 그 사용자들이 자기들 시스템까지 들어오게 할지 아니면 이 코인들을 사용자들한테 주었을 때 본인이 만든 지갑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UX가 굉장히 본인이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고 매력적으로 만들어도 이 앞단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앞에 단을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갤럭시 S10을 사전 신청하고 네. 테스트를 막 해보고 싶어서 구매했지만 아직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망을 좀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기존 기업들의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주변의 업체들이 얼만큼 연관이 될지 저희가 또 피드백을 한번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또 박재준 센터장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몇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 느꼈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뎁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인넷에서 지갑을 만들어야 되고 그 메인넷에서 만든 지갑을 이용해서 중간에 매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앱들을 다시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 제 지갑과
이제 개인 키, 그리고 공개 키 모두 등록해가지고 뎁들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도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아주 매니악하거나 전문가 또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쉽게 이걸 이해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진입 장벽이 좀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갤럭시 S10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만든 지갑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디펜던시가 분명히 있고 하드웨어 의존도가 있다라는 얘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메인넷에서 지갑을 발행을 하겠지만 발행한 지갑을 가지고 서비스는 좀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재밌는 시각이죠. 이제 이게 사용자들한테 기존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뎁들을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거냐? 이런 방법이라면 나도 좀 경험해 볼 수 있겠네라고 기대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또 한 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재미있게 본다고 하면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건 기존의 정부에서 ICO 금지 뭐 이렇게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뭐 어떤 징표에 불과하다. 또 그리고 이제 금융 관련된 부서 정부에서 이제 블록체인은 기술이니까 좋은데 나머지 암호화폐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유명하신 분이죠. 그 워렌 버핏도 또 르비니 교수도 전부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 내에서 갖고 있는 정부의 기조도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삼성이라는 전 세계에서 애플 다음으로 물론 애플 앞섰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전 세계 원투를 하는 삼성 갤럭시 이 시리즈 폰에서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가고 실용신안을 내고 유럽은 이미 실용신안 등록을 마친 상태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이제 확장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비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 사용자예요. 블록체인 기술만 되고 암호화폐는 다 아니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전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갤럭시 시리즈에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가고 암호화폐로 쇼핑을 하고 돈으로 인출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송금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삼성 갤럭시 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뭘까? 네. 이게 사실은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혼란에서부터 다시 한번 큰 혼란이 또 올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그냥 정부에서 블록체인은 좋은 거고 암호화폐는 나쁘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분들도 이건 뭐지라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설마 삼성이라는 곳에서 얄팍한 기술에 대한 트렌드에 의존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기 위한 어떤 이제 전략을 폈다? 이렇게 이해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정부의 현 정책과 사실상 좀 ICO 규제도 있고 좀 보수적인 입장인데 거기에 살짝 어긋나게 삼성은 오히려 도전적으로 블록체인 스토어를 또 암호화폐를 지갑에 탑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도는 좀 더 미래를 보고 크게 보고 이렇게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이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좀 추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승호 대표님, 진짜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제 삼성이 이제 4차 산업,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산업 쪽에 힘을 더 실으려고 하는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삼성은 지금 휴대폰이나 하드웨어 제조,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그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 삼성이 삼성페이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삼성 스토어라는 것도 옛날에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구글이라는 안드로이드 사업자가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제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암호화폐 지갑은 앞서 이제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셨지만은 하드웨어 기술이 굉장히 기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 구글, 탈 안드로이드화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기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삼성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그 하드웨어 시장뿐만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진짜 의도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궁금한 게요. 삼성페이도 그랬듯이 기존의 주변의 업체들과의 시너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를 운영하는 우리 신진욱 대표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 거래소 사업자들 간의 그 연계성, 그런 것들 시너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거래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재미있게 저는 보는 부분은 여태까지 이제 그 지갑이라는 것들이 100만 다운로드가 넘기도 이제 어려웠었던 건데 이제 프리로드 돼서 들어가고 앞으로 이게 잘 안착이 된다면 S11에도 들어갈 거고 계속 쭉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유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걸 가장 먼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에어드랍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큰 그 마케팅 가치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래소 내에서 이제 상장이 되려면 실제로 저희가 받는 정보가 커뮤니티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홀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만약에 가장 많은 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서 에어드랍을 이제 해주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홀더 수가 이제 생기게 되고 삼성으로서도 다른 핸드폰은 내가 쓴다고 해서 뭐 카메라가 잘 되고 뭐 사진이 잘 나오고 뭐 화면이 선명하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핸드폰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네, 자 블록체인을 품은 갤럭시 S10 암호화폐 새 시장 연화라는 주제로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한 줄 평은 지금 이제 삼성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장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이슈에 어떤 서비스를 지금 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여기에 좀 쓰고 싶은데 이게 진정한 신의 한 수가 되려면 기존에 다른 이전에 이제 해왔던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업처럼 이 내재화의 악령이라고 제가 한번 재미있게 표현을 해보는데 그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이 신의 한 수가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의 한 수가 잘 됐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박승호 대표님도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블록체인 시장에 이 삼성 갤럭시 암호화폐 탑재가 막강한 우승 후보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기존의 이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산업 말고 D앱 산업에도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존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강자인 안드로이드의 구글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네, 물음표 해주셨습니다. 구글의 반응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신진욱 대표님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뭐 누가 시작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삼성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따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 그 회사들이 좀 어려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빨리빨리 회사들을 많이 인수들을 해가지고 다른 그 경쟁자들도 삼성을 빨리 따라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세 분의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면서 업계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지금의 기대감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혁신으로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가감없이 토크에 임해주신 세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유망 기업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의 알파콘 이 두 대표를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함시현 대표 그리고 유석호 최고 전략 책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겸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먼저 함시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블록체인 기반의 헬스케어 플랫폼인 알파콘의 파운더이자 지금 현재 CEO를 맡고 있는 함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유석호 최고 전략 책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고 전략 책임을 맡고 있는 유석호입니다. 지금 현재 알파콘에서 해외 진출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 그다음에 상장 이런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럼 알파콘에 대해서 먼저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아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함시현 대표님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파콘은 알파에이지를 선도하는 유니콘의 약자인데요. 알파에이지는 말 그대로 평균 연령보다 더 알파,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병장수가 저희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파에이지를 저희가 선도하기 위해서 예방의학이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좀 풀어봤고요. 사실 예방의학 관점으로 서비스를 만들어가면서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게 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파콘이 예방의학을 핵심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예방의학 정확히 어떤 건지 들어봐야겠죠? 유석호 최고 전략 책임자, 자, 직접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수명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지금 거의 뭐 80세 이상 여성은 남성도 거의 80세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수명이 늘면서 병원에 있는 시간도 많이 늘게 됐어요. 그리고 평균 죽기 전에 뭐 8년, 9년을 병원에서 보내고 마지막에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그 불행한 어떻게 보면은 이 병은 더 늘었죠. 그 수명이 늘면서.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예방을 함으로써 수명만 연장되는 게 아니라 또 삶의 질도 좋아지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이런 그 분석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기반의 그런 병을 사전 예방을 함으로써 그런 기존에 생각하는 그냥 막연히 질병 예방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증진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알파콘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다 다른 분야에 종사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알파콘 프로젝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지 그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20년 동안 홍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홍보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수많은 기업의 브랜드, 뭐 글로벌 브랜드를 많이 홍보를 해왔지만 벤처나 스타트업 쪽의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되게 취약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와 스타트업의 홍보 마케팅은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벤처 스타트업의 홍보 마케팅 지원이라고 할까
할까요? 투자?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BA 프로젝트라고 시작을 했고 그 처음이 저희 헬스케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회사를 저희가 처음으로 맡게 됐는데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헬스케어 비즈니스로 확장하기는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한 1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예방의학 관점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가장 미래 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방의학 관점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빅데이터라는 걸로 결국은 종점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콘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자, 헬스케어 빅데이터에 주목하신 이유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4차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아마 빅데이터일 것 같아요. 모든 산업에서 빅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특히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의료비의 절감이나 효율성 이런 많은 부분에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인의 헬스 건강을 개인 스스로가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이전의 헬스케어 개인의 생체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 힘으로 본인의 개인의 건강을 충분히 챙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아서요. 알파콘의 플랫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제공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희 알파콘은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데이터예요. 즉 헬스케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라는 걸 누구나 지금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데이터를 실제로 생성할 수 있는 많은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전자 분석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영양균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데이터 서비스를 실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을 하면 그를 근간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또 안전하게 저희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고 또 이 데이터를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헬스케어 데이터라는 게 사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만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해석해서 결국은 내 건강에 가장 잘 맞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받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서 맞춤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비스 중에 이제 하나가 알파콘이라는 저희 코인을 실생활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알파콘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실제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오는데요. 네.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3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잠시 후에 또 여러분 곧 만나뵐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호화폐의 실생활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 특허를 출원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특허가 가능한지 전 몰랐거든요. 자세한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함 대표께서 이제 곧 서비스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미 작년부터 저희는 암호화폐인 저희 알파콘을 통해서 병원 가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지금 특허 출원까지도 해놨는데요. 기존의 암호화폐가 쓰기 어려운 이유는 이 가격에 대한 변동성, 그다음에 가격이 변동하는 것 외에도 사실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속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는 고정적인 실사용가를 고정가로 하고 또 그 고정가를 믿고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또 가격의 변동이 있으면 그 고정가를 변동하는 그런 방식을 썼고요. 그 변동 방식이나 또 향후에는 이 고정가를 각각의 제휴처들이 스스로 정해서 스스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 암호화폐인 저희 알파콘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부분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특허를 출원했고 조만간에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술 로열티 라이센스 계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헬스케어 분야는 워낙 핫하기 때문에 많은 블록체인 업계들도 뛰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알파콘만의 강점,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당장 실사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방송 마치시고 직접 사셔서 내일 병원에 가시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혜택과 함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실사용이 가장 큰 강점이고요. 네. 또 그런 실사용을 기반으로 한 저희가 시스템이 완성되면 그 같은 모델로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의 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 전문가들, 또 항노화 분야의 그런 그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둘 외에도 뭐 조성민 대표라든가 또 유정수 대표, 김충원 대표, 이런 각 분야의 개발, 또 예방의학, 또 이런 의료 쪽 이런 전문가들이 같이 이거를 만들어 간다는 게 저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뭐 알파콘 컨소시엄, 그러니까 알파콘이 하나의 기업이나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크게 알파콘 컨소시엄을 꾸려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그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유 대표님이 이미 설명한 우리의 강점이기도 한데요.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개의 기업 또는 한 사람이 그 모든 전문 지식을 다 갖고 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각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분들이, 어떤 기업이 가장 적격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에 대한 열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웃소싱이라는 걸 통해서 전문 인력 또는 젊은 회사에 맡길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비즈니스를 나의 비즈니스로 올인할 수 있는, 그리고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아웃소싱의 개념이 아닌 컨소시엄으로 각각이 주인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 그 메인넷을 런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과는 달리 좀 더 확장된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자, 프로젝트 내에서 메인넷 런칭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이를 통한 앞으로의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시청자분들이 쉽게 알아듣기 위해 쉽게 설명드린다면 이제 새빵살이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네. 건물로 따지면은 이제 상가를 하나 이렇게 분양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건물을 지은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상가 입주하듯이 저희가 하나의 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메인넷을 만들었고, 또 어쨌든 저희가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메인넷이라는 이 강력한 플랫폼이 있어야 저희가 더 큰 확장성을 가지고 또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의 어떤 다른 메인넷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메인넷 위에서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를 얹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인넷을 구축했고, 현재 이미 런칭을 해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메인넷 런칭 이후에요. 알파체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태계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헬스케어 분야를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헬스케어의 범위가 넓더라고요. 왜 많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해서 실패를 했는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많은 이 굉장히 많은 분야의 것을 다 챙겨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먹는 것만 잘하거나, 뭐 운동만 잘하거나, 뭐 정신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파체인이라는 헬스케어 기반의 많은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엑셀러레이팅하고 또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하고 홍보 마케팅을 해주고 토큰 이코노미를 짜주면서 같이 성장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런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들고자 알파체인이라는 그런 그 하나의 큰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알파체인의 ICO가요, 이더리움이 아니라 알파콘으로 진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좀 특이한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한국이 암호화폐의 식민지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네, 예. 잘 몰랐어요. 네. 한국에는 기축통화가 없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 항상 이더리움이나 이제 외국의 화폐를 쓰죠. 화폐가 없으면 그거는 화폐가 없는 나라는 식민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식민지였는데 알파콘이 이제 바로 그 식민지에서 저희가 한국의 어떤 투자용 기축통화가 돼서 이 이더리움이 아닌 알파콘으로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알파체인에 먼저 적용을 하고 헬스케어 관련된 우수한 프로젝트가 이 알파콘을 기축으로 해서 이제 ICO를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또 홍보 마케팅을 해주고 토큰 이코노미 짜주고 상장시켜주고 글로벌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이제 하나의 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3월 1일 날 대한블록 만세를 외쳤는데요. 네. 이제 식민지가 아니라
저희 나라에도 자체적인 코인이 하나의 기축이 돼서 ICO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기존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 뭐 스캠이 나온다든가 사기 코인들이죠. 그다음에 뭐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뭐 어떤 이 모은 자금이 고갈돼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단점도 저희가 보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개의 그 ICO가 알파콘 코인을 기축으로 ICO를 해서 프라이빗에 성공한 사례도 이미 나왔습니다. 네, 자,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잘 쓸 수 없는 게요. 이 결제 시스템 부분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점은 어떤 방식으로 좀 해결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3월 말, 빠르면 3월 말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 지갑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버튼만 누르시면 전송이 되는 시스템,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를 이제 막론하고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그럴 때 개인 정보를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원하지 않는 나의 정보가 공개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뭐 제공이 되면 참 문제가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이 준비돼 있나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이 분산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이동과 유통에 있어서 그 거래의 모든 기록을 분산 원장에 저장을 한다. 그거는 결국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빅데이터에 적용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안성, 안전성, 투명성. 네. 네, 헬스케어 역시도 각광받고 있는 분야인데 이 헬스케어와 블록체인의 결합, 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예방의학이 헬스케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헬스케어 데이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020년 정도 되면 2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보안, 투명성, 안전성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붙게 된다면 그 가치는 더더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알파콘의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토큰 이코노미만 얘기해도 뭐 2시간짜리 강의인데요. 저는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그리고 공급은 제한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활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토큰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토큰 이코노미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데 좀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 알파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헬스케어, 즉 나의 건강을 챙기고 내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고 알파콘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0세까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걸 시스템화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방송에 나왔던 비트소닉 거래소에서 알파콘 구매하셔서 건강하게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콘의 함시은 대표, 유석호 최고전략 책임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도 함께 해봤는데요. 유용한 시간 되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